이제 5분 책방 이거 기억하리라는 책이죠. 옛날에 뭐죠? 신비 아파트 보고 이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 지금 내용 기억나요? 기억나죠? 제가 진짜 신비 아파트를 엄청 좋아하고 막 굿즈는 별의별 걸 다 사고 인형도 다 살 만큼 진짜 찐팬이었거든요. 거의 애들이 뽀로로 볼 시간에 저는 신비 아파트를 볼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고 열광했던 책인데 이제 한 제가 바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엄마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보문고에 갔는데 이런 기억하리라는 이제 책이 이렇게 진열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리는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옆에 우리 강림이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딱 알아보고 그 책 딱 골라서 진짜 거기서 막 다 읽고 달달달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게 읽기에는 좀 네. 글밥이 많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되게 재밌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었던 것 같아요. 대충 이야기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우리 여기서 나오는 남주랑 여주는 같아요. 우리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구하리와 최강림입니다. 자, 기억하리는 이 친구가 기억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게 스토리상에서는 처음에는 누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리가?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해줄게요. 약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신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가은이랑 현우랑 같이. 그런 어느 날 어떤 소문이 들려와요. 주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있는데 걔는 막 귀신에 씌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현우는 약간 신비 아파트랑 똑같은 느낌으로 되게 소문을 잘 믿고 되게 미신을 잘 믿는 타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구하리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랑 그딴 게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쏘 쿨하게 쿨려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주민이가 귀신이 씌이는 걸 본 거예요. 얘는 이제 귀신을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주민이를 애들이 따돌리니까 막 같이 지내주고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이제 최강님이 등장을 해서 최강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하리가. 좀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구하리가 걔 누구시에요 이러는데 기억을 날 잊었어요? 뭐야? 날 모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는데 나 최강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진짜 모른다는 듯이 해서 기억해내게 해줄게 이러면서 딱 우리 강림이가 전학을 와요. 그래서 한편 우리 주민이 얘기를 하자면 주민이는 하리가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짝사랑을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하리도 처음에 좋았다가 이제 강림이라는 그런 존재를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러브라인은 강림이하고 하리한테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막 귀신에 씌었잖아요. 주민이가 주민이가. 씌웠죠. 그니까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은이가 이제 그 주민이를 따라다니는 귀신이 여자 귀신이었는데 그게 가은이한테 옮겨 붙은 거예요. 가은이한테. 네. 거기 신비아파트 나오는 가은이랑 똑같아요. 그 가은이한테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씌여가지고 완전 귀신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현우 목을 조른다든지 막 주민이 막 목 조르고 막 그러니까 하리가 되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은이 잡고 그래서 이게 누가 그랬냐 귀신한테 물어보니까 최강님 짓이다. 다 모든 게 최강님 짓이야 이러니까 되게 멘붕이 오는 거죠. 어떻게 최강님 짓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리를 둘러싼 두 남자 모두가 뭔가 귀신에 관련된 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제목처럼 약간 이게 서론이 좀 길기는 한데 이제 본론으로 갈수록 뭔가 좀 더 재밌는. 그래서 이제 정말 기억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강림이랑 무슨 각별한 사이였는지 얘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이게 신비 아파트 특유의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에 딱 들어갔는데 스토리를 이제 제대로 들려주자면 주민은 원래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죽은 귀신이 붙은 상태였는데 게 아니네요? 네, 죽은 상태였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사람처럼 행동하는 귀신이었어요. 근데 애들도 보이고 그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으로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씌었던 여자 귀신이 사실은 자기 누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그래서 여기서 소문 같은 거 보고 막 현우한테 찾아가 보라고 하면 미술실에 가서 그 여자 귀신이 뭔가 보라 그랬는데 그 여자 귀신이 입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초상화를 딱 보니까 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게 네,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환상을 보고 입에 뭐 물려놨어요? 물려놓은 건 아니고 이제 다 피가 나고. 에휴. 그러니까 이유를 보니까 사실은 주민이가 사람이던 시절 하리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대요. 근데 걔를 되게 짝사랑했었는데 걔가 이제 맨날 웃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횡단보도가 여기 있고 애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있었으니까 주민이가 너무 존나 좋아가지고 이렇게 뛰어갔는데 차에 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가 누나가 딱 막았는데 이게 입에 이렇게 탁 찢어진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럼 누나도 죽었나요? 둘 다 죽었죠. 둘 다 죽었지만 주민이는 그걸 모르고 계속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귀신이 언니가 여기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제발 같이 올라가자. 여기 있으면 너만 힘들어질 거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리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주민이한테 올라가자고 한 거네요. 네. 근데 그 되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 왜 기억할인가? 이건데 이제 그거랑 묘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게 사실 이 학교가 모두가 주민이의 환상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가 환상 속에서 빠진 세상이었는데 그 중에서 강림이만 온전히 그냥 자기 상상을 존재하는 애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하리와 가은이 그리고 현우 모두 다 꿈속에 있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주민이의 꿈속에? 그쵸?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다 사실이라고 믿고. 기억을 그러니까 하리를 기억하라 이 말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제목이 의미가 하리가 최강림을 기억해내야 되나요? 아니면 주민이가 하리를 기억해내야 하나요? 주민이나 하리를 기억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실제로는 얘가 이미 여기서 가짜 하리니까? 네. 그러네. 그러면 하리가 강림이를 기억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딱 눈을 떴는데 폐가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딱 눈을 뜨니까 그게 모든 게 환상이었고 그 주민이가 있었던 곳은 있었던 그 학교는 다 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억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둘이 또 꽁냥꽁냥 하고 이러다 있다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언니랑 누나랑 주민이가 이제 귀신 상태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바로 이게 신비 아파트에 그게 있는데 그 올라갈 때 막 사람이 승천하기 전에 되게 뽀얗게 되게 예쁘게 그려준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모습 돼가지고 천사 상태. 네, 천사 상태처럼 돼가지고 너희한테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내 동생이 사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같이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정말 진실에서 이제 우리 둘이 연애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최강님은 구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리는 어차피 꿈속에 있는 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꿈속 얘기라보다는 정말 실제긴 하지만 홀려있나? 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가 되듯이 어. 그러면 이제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와서 도와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환상 속에, 그러니까 소문에 쩔어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닐까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소문인데 그 소문이 맞다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로. 인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소문이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 같아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문. 나쁜 말들. 소문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 지금 좀 비유적인 것 같은데 깨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철학적 좀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겼어. 하는 것도 똑같아. 근데 사람과 구별되는 사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유라는 거는 그냥 어려운 말이지만 생각이죠.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원하고 이걸 원하는 이유는 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할 건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그 기준으로 판단해서 사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철학적으로 좀비 상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사람이 좀비의 특징 알아요? 눈이 없어요.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나 이렇게 웅성거리면 따다다닥 소리 걸으면 으에 하고 왔다 갔다 가서 막 물어 제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시야를 넓혔다. 근데 뭐 콧구멍을 넓혀줬다. 후각을 밝게 해줬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의미는 되게 비유적으로 세상을 보는 넓이나 깊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좀비가 돼버리면 되게 인생이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으면 슬픔도 깊게 느끼고 기쁨도 깊게 느낄 수 있는데 아예 그냥 그 상태에 머물 수도 있어요. 정말 되게
어렸을 때는 어른 흉내만 내다가 막 어른 흉내처럼 어른 시간이 되면 다 할 수 있는 어른의 행동 있잖아요. 담배 피우고 술 아. 먹고 이런 거 막 흉내 내다가 어른 되면 또 아이의 흉내만 내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이면 어른이 할 수 있는 일 많잖아요. 근데 또 아이 때 할 수 있는 게임 어. 같은 거 하고 친구들 맨날 10 대처럼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어른 아이이고 아이 어른이 있던 그런 철학적 좀비 상태예요. 이거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진짜 있어요. 철학적 그럴 좀비라는 것 말이. 같아요. 민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자면? 여기 다 모든 게 환상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예. 그럼 귀신보다 선생님은 소문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소문 자체가 무섭진 않고 소문을 좀비처럼 믿어도 되는 거. 그리고 개떼같이 달려드는 거?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의미로 그냥 믿어 제끼는 거. 그러니까 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개방적으로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근데 개방적인 거에 비판적인 사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납득할 수 없는 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 단순히 그게 쉽다는 이유로? 그건 나 무섭다고 생각해. 무슨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그 유튜버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소문은 그냥 하나의 안주거리만 하면 그렇죠, 된다고. 그렇죠. 소문은 재밌다. 왜냐면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되게 자주 보는 유튜브 꼭지가 폐업, 네. 망함, 나락 이런 거거든요. 음. 근데 그냥 그거 자체도 나의 불안감을 이렇게 낮춰주니까 그냥 진실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정말 소문은 되게 진실을 믿으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재미죠, 재미. 아주 잠깐의 재미.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도 많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슨 소문이 돌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안 하는 성격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좀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변별해내는 게 인간의 기능이죠. 변별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 나중에는 알게 되죠. 민서가 되게 강렬하게 믿었던 게 있잖아요. 인생에서. 그런 네.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근데 그런 게 다 거짓이었고 내가 너무 큰 착오에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되게 충격먹을 것 같아요. 엄청 충격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청 존경하는 엄마가 만약에 있었는데 그 엄마의 모든 그런 모습이 다 거짓이었고 사회적으로 막 봉사를 하고 막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장애 아이들을 학대하고 뭐 돈벌이를 시켜서 그런 부자가 거 된 되게 사람인가 많죠. 이렇게 좀 뭔가 선악이 공전을 넘어서 악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그러면 그냥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에 속한다면. 와, 그러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못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도 만약에 온전한 정신이라면 약간 '이게 뭐지?' 하고 의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쵸. 근데 내 뭔가 부모라 해도. 그죠? 사람이 개방적인 거하고 비판적인 사고가 되게 공존하는 거거든요. 개방적으로라는 거는 편견을 갖지 않고 그냥 겪어보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 근데 겪어보다가 또 친해졌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고 내 기준으로 맞진 않는다. 그래서 뭐 그 사람한테 야 네가 틀렸어라고는 안 하지만 내적으로는 손절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온전히 지켜내죠. 자기 자신을 외부로부터. 세상에 민서를 안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민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두 개 다.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요새 같은 곳에서 내가 원할 때만 나를 이렇게 열고 아니면 그걸 딱 문을 닫고 철옹성 안에서 민서를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책을 읽죠. 나를 어떻게 지키는지 알려고. 근데 이게 기억하리라는 게 진짜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기억해라 할 때 그 그렇죠. 할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의적인 의미죠. 그러면 이 서하교 글쓴이가 전하고 싶었던 진짜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는 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하리야 기억해 라는 의미도 되고 기억을 하리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따뜻한 순간? 그걸 기억해내. 학생 네가 때. 모르지만 너는 모르지만 주민이한테도 하리는 진심이었죠. 주민이가 하리에게 진심이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이 되고 이런 허상을 만들어내고 할 때도 그 따뜻한 기억, 그 따스한 기억은 기억해내라. 그러면 온전한 너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 감성적이고 이런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선생님은 T제곱 T잖아요. 네. T제곱 T의 대문자 T지만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효율성을 위해서도 감정은 중요해요. 감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감상과 감정적인 거는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감성적이다. 감정적이다. 감성적은 좋은 그런 것 둘 다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다고 보기엔. 생각해요, 네. 민서는. 그 사람 민서가 기분 나쁜 포인트는 다 감정이었죠. 뭔가 큰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멈추게 하는 것도 감정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도 감정이었어요. 아,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이 책은 기억하리. 너가 어디로 가든 난 널 찾아낼 거야. 그거 누가 말하지 않았나요? 어디서 누가 들은 것 같죠? 들었나요? 어디서? 무슨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엊그제 나랑 얘기한 게 그 500년째 20살? 500년째 15. 15살인가 거기에서 그 잘생긴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비슷하네요. 어디서든 내가 너를 알아볼 거라고. 아, 그런 거 비슷하죠. 그리고 평점은요? 5점 만점에 5점. 그럼 이거 저기 신비 아파트에 대해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거 읽어도 재밌어요? 재밌죠. 민서가 어렸을 때 신비 아파트를 좋아했죠. 귀신 얘기잖아요. 귀신 얘기 되게 좋아했고 아직도 철벽이 뭐 되게 다 기억해요. 회차마다. 그때 막 이렇게 모든- 모자 써가지고 좀 약간 멋있다고 생각하고 비 오면 막 나타나가지고. 이안 말고요. 모자를 중저음으로 쓰고 되게 다리가 긴 비 오면 나타나는 귀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지? 무슨 귀였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무슨 귀가 많아서. 이런 귀신 얘기들을 집중해서 보는 거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되게 단순한 이유였고 그 당시에는 집중이 잘 돼서요. 뭔가 그런 얘기가 좋고 또 뭔가 그 당시엔 되게 자극적이었던 것 같고 되게 더 재밌었어요. 저는 그런 약간 캐리와 친구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탄탄하더라고요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던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던데요. 맞아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있고 이게 막 되게 단순한 얘기는 아직도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결제해서 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그 회차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신비 아파트에서. 이게 왜 되게 그것도 보고. 단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인간이 가진 되게 본능, 스토리가 다 있어요. 인간이 가진 막 본능, 막 질투와 불안을 되게 잘 표시했고 동생 있잖아요, 통통한 애. 걔가 막 둘이가 막 다이어트 약 복용하고 막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보면 다 사례를 이용해서 만든 일상적으로 귀신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게 깊이 있게 잘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그게 이거 우리나라 거 맞아요? 한국적이니까 당연히 우리 거. 근데 아니, 근데 일본 거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나 되게 한국적인 정서에 되게 잘 맞길래. 여기서 나오는 귀신은 좀 약간 비유적인 것도 많거든요. 귀신 들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 이치광이가 된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은 뭐에 되게 나쁜 기운에 압도당한 거예요. 귀신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앞에서 있으면 엄청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자신보다 커지잖아요. 그럼 그게 귀신이죠. 그러면 되게 사람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 미워하고 그 증오하는 마음에 압도당하면 그럼 내가 귀신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엄청 화 많이 내고 막 사람 미워하고 거울 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자기 얼굴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사람 얼굴이. 그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기억하리가 2도 있거든요. 2는 되게 재밌긴 했는데 옛날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학원에 있나요? 2는 안 샀어요. 근데 이게 드라마로 방영도 돼가지고 이거 막 고등학생들도 몰래 읽고 그러던데 이 기억하리. 그거 재밌나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되게 이야기도 재밌고. 그리고 뭐 누군가 나를 사랑으로 추억하니까 뭐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죠. 신비 아파트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초등 버전의 귀멸의 칼날 이런 느낌이었어 나는. 근데 약간 옛날에는 되게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되게 막 굿즈 같은 거 오픈하려고 막 뭐 고스트볼이나 뭐 맞아. 방망이나 이런 게 많았다면 요즘에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거든요. 15세 됐어요? 원래 그런가 봐요. 15세였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은 약간 뭔가 조금 더 성숙해진 느낌? 청소년 영화로 만들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거기 나와 있는 데는 특별하게 그 귀신 빼고는 악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되게 애 같고 막 어린애가 볼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안녕 자두야도 되게 겉에 그 엉뚱한 거 빼고는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재밌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신비 아파트도. 되게 막 가난한 동네에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막 그때 막 엄마가 누구 엄마 집에 초대 갔는데 그 초대 가면은 애들이 막 시름시름 아프고 막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맞아 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런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엄마가 진짜 막 별의 별게 다 엄마가 나왔거든요. 막 되게 이제. 질투로 그 아이의 막 그런 총명함 다 뺏어가고 막 이런. 되게 비유적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물은 그냥 공포 자체로 볼 게 아니라 귀멸의 칼날도 그렇고 진격의 거인도 그렇고 약간의 다 비유적인 거예요. 인간의 악, 그 내 안에 있는 불안, 부정적인 감정. 이거 보면 되게 재밌죠. 근데 신비 말고도 도깨비가 엄청 많이 나왔어. 심이 말고 도깨비 근데 그 금순인가? 금순이? 금별인가요? 또 나오잖아요. 아, 핑크. 네. 걔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